네, 이어서 살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26대17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레이더스 부문 온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외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굉장히 좋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주차 프리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존 그루덴 감독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PN의 어떤 경기 상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그루덴의 리빌딩 프로젝트가 어느덧 종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론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첫 두 경기 아주 내용과 결과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의 이제 레이더스라고 하면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없이는 얘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제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도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가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 일단 레이더스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튼 바버나 이제 캐년 드레이크 같은 러닝백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두 선수가 합쳐서 20번의 러싱 시도에 41야드 전진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러싱 공격이라는 어떤 한 축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데리카의 패싱에 거의 의존해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데리카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이제 강팀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고무적인 뭐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았습니다만 현 시점 패싱 리더 데리카입니다. 물론 뭐 저희가 패싱 야드가 뭐 쿼터백의 모든 지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쿼터백 랭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데리카가 위치한 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어떤 지금 첫 두 경기의 선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사실 이제 데리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꼴등반 애들 중에 1등.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데리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존 그루덴 감독, 쿼터백 구루라고 얘기를 하는 이 존 그루덴 감독을 만나서 한 단계 좀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날 또 이제 데리카의 도우미를 한번 꼽아보자면 역시 헨리 럭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야드짜리 이제 아주 뭐 환상적인 딥볼 리시빙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5번의 캐치 113야드를 잡아주면서 뭐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따라 붙고 싶어도 붙을 수 없는 어떤 그 스피드를 좀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헨리 럭스 선수를 처음에 지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물음표를 정말 많이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수가 타이릭 힐 선수처럼 거의 매 경기 적어도 한두 경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픽값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놀라운 감정으로 이 헨리 럭스의 100야드 경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릭 힐은 뭐 항상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냥 지나가듯이 또 타이릭 힐 이렇게 100야드 넘게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거의 외우듯이 이제 하고 지나가곤 하는데 그 헨리 럭스의 이런 맹활약을 뭐 조명하지 않을 정도로 럭스가 이제 매 경기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데런 월러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브라이언 에드워즈가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뻘쭘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내기 터치다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아주 그 홈팬들과 이제 기쁨을 만끽하는 멋진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가 되면서 이제 조금 뻘쭘했단 말이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그 전반 막판에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동료의 페널티가 겹치면서 이게 또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에드워즈에게는 조금 불운했던 두 경기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비에서는 맥스 크롭스비 선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매드맥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이 선수도 이제 젊은 선수인데 벌써 레이더스 수비의 중심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약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강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뭔가 시원시원한 어떤 공격력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도 뭐 그토록 기다리던 나지 해리스의 이제 커리어 첫 터치다운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력은 조금 답답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온테 존슨, 체이스 클레이풀 뭐 이런 선수들이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꾸준하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틸러스의 공격이 약화된 것은 물론 뭐 빅벤의 노쇠화도 있겠지만 또 오펜시브 라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지금 이제 5명의 주전 선수들 중에서 센터와 레프트 태클이 신인으로 채워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빅벤이 지금 나이도 많은데 이제 몸으로 직접 좀 때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오라인이 잘 형성돼 있을 때는 또 좋은 패스를 보여주고 또 롱밤도 꽂아 넣는 등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었는데 오라인이 무너지면 조금은 이제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빅벤이 뭐 발로 탈출을 하든 어떤 또 피지컬이 좋은 선수니까 그냥 몸으로 이겨내면서 뭐 공격을 이제 만들어내는 뭐 그런 젊은 시절에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벌써 이제 좀 성급한 피츠버그 언론에서는 뭐 내년에 뭐 아이오와에 있는 센터 뭐 타일러 린더바움 이 선수를 뭐 뽑아서 뭐 지금 이제 센터를 보고 있는 캔드릭 그린을 원래 자리인 라이트 가드로 옮기고 뭐 이런 이제 벌써 구체적인 이제 실명이 언급돼 있는 뭐 내년도 계획까지 벌써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좀 피츠버그 언론의 좀 현재 관심사는 이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날 이제 조 헤이든 선수 그리고 이제 데빈 부시 선수가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경기 초반에 이제 이 TJ 와트가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라인베커나 뭐 세컨더리 쪽에 이제 핵심 선수들이 다수 빠지다 보니까 뭐 레이더스의 공격을 좀 막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뭐 스틸러스는 사실 이날 경기에서도 패했지만 또 매너에서도 좀 패하는 좀 볼썽사나운 장면을 또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네. 트레이 터너 선수가 이제 이 솔로몬 토마스에게 침을 뱉으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사실 트레이 터너도 지금 오펜시브 라인의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오펜시브 라인 전체적인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다소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좀 상대 선수에게 이제 이를 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틸러스가 지난 시즌에도 뭐 버드 듀프리가 조금 안 좋은 뭐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했는데 뭐 이런 좀 경기 매너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이클 톰린 감독의 좀 단속이 필요해 보여요. 네. 뭐 어쨌든 경기도 지고 매너도 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단 데빈 부시가 다음 주에 복귀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TJ 와트의 부상도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방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즌은 스틸러스가 수비에서 이제 상대를 좀 저지해야만 승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를 통해서 레이더스의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 그리고 스틸러스의 미래는 그닥 밝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더스와 스틸러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20대 17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강도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이 자강도천이라는 단어가 좀 잘 들어맞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조보로와 앤디 달튼의 맞대결로 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는데 예. 보로는 뭐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펼쳤고 앤디 달튼은 이제 경기 중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제 두 선수 다 좀 우울한 경기를 치르고 말았어요. 네. 사실 이제 조보로 선수가 경기 후반에 계속해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가 터지고 말았는데 인터셉션보다 더 좋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이제 이 포켓이 뚫렸을 때 어쨌든 쿼터백은 히트를 당할지언정 패스를 연결하고 우리 팀 선수에게 공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조보로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부상을 당하고 나서 돌아온 조보로 선수는 포켓이 뚫리고 히트를 당하기 직전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상을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겁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전에 UFC에서 론다 로우즈가 그 여자부에서 이제 무패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잘 나가다가 한 번 혼나고 나서 그 뒤로는 제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 패배를 하고 나서 겁이 생겼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평가를 했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켓이 뚫렸을 때 내가 또 히트를 당하겠구나 라는 겁을 먼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레션을 읽는 눈이나 음. 뭐 어떤 신체 밸런스 이런 것들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후반에 무려 3드라이브 연속으로 인터셉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로가 뭐 학창 시절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부진한 경기가 있었을까 좀 예.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 2개 이상의 인터셉션을 던진 적이 없었고 대학에서도 한 경기 2개까지가 이제 맥시멈 기록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과 프로 시절을 합쳐서 이 한 경기 3개 인터셉션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뒤늦게 이제 자말 체이스에게 뭐 뒷볼을 하나 연결시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승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보로 선수가 아직까지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라인도 좀 성장을 해주고 보강을 안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이 온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보로를 잘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보로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 믹슨 선수가 더 분발을 해줘야겠다. 일단 지난주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보여줬던 모습은 지난주만큼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믹슨이 이제 버로에 좀 짐을 덜어줘야 되는 역할인데 1주 차에는 그걸 잘했다면 예. 2주 차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뭐 벵갈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지난주에 그 키커 에반 맥퍼슨 선수가 아주 영웅적인 활약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팀이 패하기는 했지만 또 53야드 필드골 하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2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벌써 끝내기 필드골 하나에 50야드 이상 필드골을 2개나 넣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시즌 강력한 올프로 혹은 이제 프로볼 후보가 아닐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베어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앤디 달튼 선수가 이날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크 투 위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베어스가 다음 주에 저스틴 필즈가 선발로 나설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또 맷 네기 감독은 앤디 달튼이 건강하면 달튼이 선발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어떤 팀이었죠? 베어스죠. 아마 지난 시즌의 예. 베어스였나요? 그 뭐 트루비스키와 뭐 폴스 뭐 이런 관계에서 이제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좀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달튼이 사실 이날 경기 부상을 당하고 이제 뭐 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에 이제 나와서 웜업까지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조금 이제 그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후반에 출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 루키 쿼터백 저스틴 필즈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필즈가 사실 이날 뭐 팀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필즈가 잘해서 승리를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으로 보면 13번의 패스에 6번의 성공, 60야드를 나아갔고 터치다운 패스 없이 이제 1개의 인터셉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기인 발로는 이제 31야드를 따냈는데 일단 자기 진영에서 인터셉션을 하나 당한 것이 있었다. 예. 그것이 좀 마이너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이제 분명히 개선이 되겠지만 이제 폴스 스타트 반칙을 2번이나 범했어요. 이 쿼터백이 폴스 스타트 반칙을 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한 경기에 2번이나 나왔다는 거는 글쎄요, 뭐 스냅을 위한 이제 시그널을 주는 모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구와 좀 비교를 해보면 뭐 루키 선수나 아니면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다른 리그에서 건너온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이제 초창기의 어떤 투구 폼 문제 때문에 뭐 보크가 지적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일본 선수들 뭐 이중 키킹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아마도 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카일러 머리도 그 박수를 치는 동작 때문에 맞아요. 데뷔 초에 좀 고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필즈도 이거를 좀 어쨌든 다음 주에 선발로 나서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을 하고 나와야만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필즈가 다음 주에 선발로 나서는 만큼 이번 주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는 이제 두 팀의 승부가 갈린 부분은 수비가 좀 더 강력했었던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워낙 막강한 램스의 공격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베어스의 수비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벵갈스가 내심 연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그래도 베어스 수비가 좀 힘을 내면서 이날 경기 승리를 가져갔고 뭐 로컨 스미스의 픽식스나 뭐 에디 잭슨의 펌블 유도 그다음에 이제 코너백 제일런 존슨이 패스 굴절을 4개나 만들어 준 점 예. 뭐 이런 점들이 좀 합쳐지면서 이제 베어스가 이제 벵갈스를 잘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베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와, 이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이 경기 이제 34대 33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아키탈립이 해설로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맥주 광고하던 스눕독이 그대로 중계하러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와, 수액이 그냥 왜 진짜 찐 흑인 말투 있잖아요. 네, 그 말투로 중계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킵탈립이 선수 시절에도 좀 이렇게 스웩이 넘치고 좀 뭐 퍼포먼스도 있었고 이제 그랬던 선수로 이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예. 뭐 좀 재밌는 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이날 경기는 사실 리드가 8번이나 바뀔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고 뭐 한편에 좀 스릴러 영화 같았던 뭐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엔딩으로 경기가 끝났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써왔는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에서 지난주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델빈 쿡의 결정적인 펌블로 패배했던 바이킹스가 이번 주에는 키커 차이로 졌다.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그렉 조셉 선수가 마지막 37야드 필드골 실패.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터치다운에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를 했었던 그렉 조셉이었는데 결국은 이 엑스트라 포인트 실패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스노볼로 굴러갔고 결정타가 이 필드골 실패였다. 그러니까 40야드도 아니고 50야드도 아니고 37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이거는 사실 이제 키커가 욕바지가 돼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기 필드골 상황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에게나 긴장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거리가 워낙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실축한 것을 뭐 핑계를 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익숙했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바이킹스가 워낙 좀 큰 경기 중요한 순간들에서 이 키커들이 좀 골치를 썩이면서 이제 좌절했던 순간들이 꽤 많았던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또 바이킹스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점은 좀 어딘가 좀 짠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롤이라는 게임 아시죠? 네, 하다 보면 이제 뭐 미드 차이다, 탑 차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날은 이제 키커 차이였습니다. 이날 맷 프레이터 선수가 전반 막판에 62야드짜리를 아주 낭낭하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프레이터가 이제 덴버 시절이었던 2013 시즌에 역대 최장거리 필드골이죠. 이제 64야드 필드골을 넣은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시즌은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지난주에도 뭐 43야드짜리 하나 놓치기는 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어려운 거리를 잘 성공을 시켜줬어요. 네. 일단 이제 뭐 지난주에 이어서 커크 커즌스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위닝이나 피파 하면 이제 컨디션이 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커크 커즌스였고 이날 스탯 보면 32번의 패스 중에 22번이 연결됐고 244야드에 3개 터치다운 2번의 러싱으로 35야드를 나갔는데 이 중 하나가 이제 29야드짜리 러싱 플레이였거든요. 이 러싱 플레이가 커크 커즌스 개인 통산 최다 러싱 야드 플레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델빈 쿡 선수가 131야드를 달려줬고 17 리시빙 야드도 기록을 하면서 이날 148 스크리미지 야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필런이 많은 야드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따박따박 짧은 거리를 따줬고 저스틴 제퍼슨 선수 역시도 65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나름 이제 분전을 했는데 이날 주인공은 KJ 오스본이었어요. 이 선수가 아마 팀 내 리시빙 야드 리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제퍼슨과 틸런에게만 좀 너무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스본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른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바이킹스가 오펜스에서는 딱히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가 좀 맥스점인 것 같고 결국 이제 바이킹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스페셜팀 문제라거나 지금 이제 아직 좀 정립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수비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오라인이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색을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이 색도 역시 오라인이 잘못해서 내줬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라인은 기본적으로 해줄 만큼 해줬다라고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날 수비에서는 데닐 헌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날 팀이 기록한 3개의 색을 모두 혼자서 만들어냈고요. 닉 비즐 역시도 이제 8개 태클에 인터셉션까지 만들어냈고, 제이비어 우즈 선수도 이제 3쿼터 막판에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 제이비어 우즈가 인터셉션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바이킹스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도 지금 30점 넘게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에는 라인베커 앤서니 바의 결장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적해온 코너백 바샤드 브리랜드의 계속되는 부진, 그렇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앤서니 바는 일단 뭐 부상에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브리랜드가 뭐 계속해서 안 된다고 좀 판단이 되면 지금 이제 대안인 맥킨지 알렉산더나 카메론 렌칠러 같은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한 타이밍 빠르게 주전을 교체해 보는 것도 이 지머 감독이 좀 써볼 수 있는 승부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좋게 보면 과정은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다 이긴 경기를 2경기나 내줬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바이킹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애리조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셉션 2개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 이날 이제 36번의 패스 중에 29개 성공, 400야드에 3개 터치다운, 5번의 러싱 캐리로도 통해서 이 31 러싱 야드에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셉션 얘기부터 해보면 픽6로 연결된 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상대 레드존까지 잘 갔다가 인터셉션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폭발적인 이제 패싱력, 그다음에 뭐 발을 보여줬고, 사실 러싱 야드가 많지 않았지만 포켓 밖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연장하고 이제 리시버들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을 던지는 모습들이 좀 종종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카일러 머리가 좀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도 이 하이라이트 필름을 양산했었던 카일러 머리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디안드라 홉킨스에게 가는 첫 번째 터치다운도 정말 대단했었지만, 이 스크램블링을 통해 맞는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론데일 무어에게 하는 77야드짜리 롱밤,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찬 커크에게 갔던 이 35야드짜리 패스가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선수들 중에 이제 론데일 무어의 이야기를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날 무려 7번의 캐치에 114야드,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이 무어는 킹스버리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에어레이드 오펜스에 좀 적합한 선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작고 대신에 좀 빠른 유형의 리시버. 근데 이제 저희가 드래프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크리스찬 커크나 앤디 이사벨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또 2라운드 픽을 써서 또 중복 투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커크가 조금 아쉽고, 앤디 이사벨라는 지금 이제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무어가 오늘만큼만 해줄 수 있다면 2라운드 픽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격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비입니다. 지난주 이제 5개의 색을 기록했던 챈들러 존스가 이날 좀 집중 마크를 당했는지 별로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프런트 세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세컨더리가 아주 신명나게 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코너백 개인의 어떤 능력치나 클래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선수 구성이기 때문에 앞선에 도움이 없다면 세컨더리 혼자서 상대를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뭐 어쨌든 이 수비에서 많은 점수를 내줬지만 그만큼 또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용이야 어찌됐든 카디널스도 개막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다음 주 상대가 잭슨빌입니다. 아마도 이제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2경기 동안 카디널스가 보여준 경기력, 그리고 제기어스가 보여준 경기력을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카디널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려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카디널스가 나이너스와 워싱턴을 상대로 2연승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드디어 플레이오프에 가나 했는데,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를 받았던 라이언스와 팬서스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그 분위기가 끊겼어요. 예.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갔지만 이제 탈락을 했던 카디널스였는데 지금 이제 잭슨빌이 좀 약체기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의 교훈을 떠올려 보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그렇죠.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애틀랜타 팰컨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48대 25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슈퍼볼 52일의 두 주전 쿼터백의 맞대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팰컨스 상대로 통산 8승 9패를 기록하고 있던 브레이디가 그 기록을 9승 9패로 또 늘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 NFL 역대 최장 타이 기록 8경기 연속 30점 이상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선 이제 두 번의 타이 기록도 톰 브레이디 선수가 만들어냈던 기록이었거든요. 톰 브레이디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깨는 9경기 연속 30점 이상 연승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의 공격력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저는 그렇게 적어왔어요. 이 강팀과 약팀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마지막에 그 승부는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접전 상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고 대범하게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느냐. 여기서 저는 좀 강팀과 약팀의 어떤 차이가 갈린다고 보는데 네. 이날 경기도 사실 3쿼터까지는 애틀랜타가 3점밖에 뒤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결국 4쿼터 스코어가 20대 0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템파베이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날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기록한 성적을 보면 276야드에 터치다운 5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도 본인이 최고였고 지금도 본인이 최고라는 걸 증명한 경기가 됐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 이제 단테 파울러에게 스트립색 펌블을 하나 기록을 할 때만 해도 조금 뭐 잘 안 풀리나 했는데 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브레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경기였고 뭐 30야드가 넘는 딥볼은 없었지만 예. 레드존을 지금 5번 들어가서 4번이나 터치다운을 뽑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리를 하기에는 충분한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의 스킴에 톰 브레이디가 좀 더 맞춰갔던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의 어떤 전술을 보면 톰 브레이디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잘할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킴이 톰 브레이디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뭐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그리고 그롱크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 리시버를 3명씩 돌아가면서 거기다 안토니 브라운까지 있었죠. 4명의 리시버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면서 5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이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롱크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볼부터 지난주 이번 주까지 3경기 연속 멀티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롱크가 뭐 많은 야드를 해주기보다 레드존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템파베이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레나드 포네 선수도 시즌 초반에 폼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기복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 정도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어디 가면 충분히 넘버원 러닝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에서는 이제 마이크 에드워즈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날 뭐 4쿼터에만 2개의 픽식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맷 라이언에게 좀 절망감을 안겼던 에드워즈의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예, 마이크 에드워즈가 이제 2개 픽식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던 벅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에드워즈 선수는 NFC 2주의 수비 선수에도 선정이 됐는데 벅스의 이날 문제도 사실 페널티였습니다. 예. 이날 이제 무려 9번의 반칙에 83야드를 내줬으니까 페널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기 중반, 중후반까지도 좀 팽팽하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요소가 더 있는 것이 사실상 전반에 게임이 터질 수 있었는데 펌블 판정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2쿼터 막판에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이 오프사이드 오심이 나면서 이제 터치다운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을 차면서 이 애틀랜타 팰컨스가 석점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걸 이제 수치를 따져보면 데빈 화이트가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7점이 빠지죠. 거기다가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로 기록했던 석점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10점짜리 판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전반에 남은 시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게 터치다운이 인정이 됐으면 사실상 구영희 선수가 필드골을 차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10점짜리 판정이었고 사실 이런 판정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시즌 전에 이제 룰 개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이 리뷰 오피셜과 함께 얘기를 해서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룰이 신설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심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NFL 사무국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순 개뻥이었다라는 게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좀 좋은 어떤 교본으로 삼아서 이제 심판들에게 좀 공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디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뭐 다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컨스는 맷 라이언 선수가 이날 정확하게 300야드를 던지긴 했는데 3개의 인터셉션도 같이 던지면서 경기까지 같이 던졌어요. 맷 라이언이 후반에만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사실 또다시 브래디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쿼터 막판에는 뭐 사실상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조시 로젠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뭐 벤치에 물러날 정도로 뭐 펠컨스가 막판에는 좀 동기부여를 잃은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상 뭐 좋았던 건 코드럴 패터슨과 구영애 선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드럴 패터슨 선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러싱 터치다운,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참 제가 이제 1주차 그 프리뷰 때 표현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면서 참 이 선수에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이제 사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구영희 선수가 이날도 이제 이 뭐 긴 야드의 필드골은 아니었습니다만 36야드의 필드골과 함께 2개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자신을 빛낼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쉽지만 예. 일단 이렇게 이제 100%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좀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펠컨스는 이날 칼 피츠가 73야드로 팀 내 리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터슨의 터치다운 과정에서도 이제 블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반갑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애틀랜타 펠컨스는 좀 암흑기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버커니어스는 다음 주에 이제 램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가 뭐 저희가 시즌 전부터 이야기했던 미리 보는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인데 뭐 이 두 팀 모두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주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디와 스태포드의 맞대결인데 역대 전적을 찾아보니까 브레디가 3승 1패로 앞서 있어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스태포드가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계속 뛰어왔던 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한 번 이긴 게 좀 용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경기를 그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경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제가 중계했을 거예요. 뭐 한번 저희도 이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18시즌 3주차에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맷 패트리시아 전임 디트로이트 감독이 이제 라이언스 시절 참 욕을 많이 먹었지만 네. 적어도 이 경기 한정으로는 아주 벨리책 감독과 브래디를 잘 막아내면서 맞아요. 26대 10의 승리를 거뒀던 그런 기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태포드도 이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브래디를 한번 넘어섰었던 바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맞서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쉽사리 좀 승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안토니오 브라운이 또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벅스에게는 좀 악재인데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브라운을 포함해서 벅스의 모든 선수단이 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치료를 하고 뭐 완치 후에 24시간 이내에 2번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바로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운이 뭐
이번 램스와의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프레컨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인데요. 연장 승부 끝에 33대 30으로 테네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전반은 시애틀이 가져갔고 후반은 테네시가 가져가면서 사실상 뭐 전반 1, 후반 1대1의 이제 승부였고 결국 이제 연장까지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장에서 타이탄스가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필드골 이전에 세이프티로 끝났어야 될 경기였는데 또 오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이제 기록지를 보니까 그 장면이 이제 1야드 지점에서 색을 한 것으로 최종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뭐 저도 자세한 비디오 리플레이를 더 봐야겠지만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이 나오거나 아니면 엔드존에서 색이 나오거나 해서 이제 세이프티로 판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색인데 엔드존에서 당했다. 내지는 인텐셔널 그라운딩이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세이프티거든요. 그러니까 엔드존에서 인텐셔널 그라운딩 반칙을 하게 되면 세이프티. 그리고 엔드존에서 색을 당해도 세이프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이프티로 끝났어야 될 경기인데 판정이 잘못됐고 오심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 오심 때문에 경기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승부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애틀이 이제 자기 진영 거의 벼랑 끝에서 펀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 타이탄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필드골 기회를 얻기까지 그렇게 이제 많은 힘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뭐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심판들의 어떤 이 목숨도 같이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경기 내용을 좀 보면 이 시애틀이 전반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러셀 윌슨 선수가 이날 전반에 14번의 패스 중에 11번을 성공시키면서 152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크리스 카슨 선수가 전반에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크게 앞서갔습니다. 거기다 이제 엘튼 로빈슨 선수가 스트립색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권을 또 뺏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에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던 시애틀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에 14점 차의 리드를 만들어냈고 이날이 이제 시애틀의 또 홈 개막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오랜만에 홈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이 피트 캐롤 감독도 이 어떤 이제 경기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전반전 좋은 경기력에 좀 업이 됐는지 예. 이제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응원을 독려하는 이제 리액션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굉장히 흥겹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프레디 스웨인에게 68야드 딥볼 터치다운이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사실 시애틀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키커 제이슨 마이어스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놓친 거를 뭐 이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한 점이 참 아쉽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날 이제 전반적으로 바비 웨그너 선수가 날아다녔는데요. 이날 기록했던 스탯을 보니까 16개 솔로 태클, 4개 어시스트 태클까지 총 20개 태클을 기록을 했고요. 1개 색, 1개 태클 폴로스, 2번의 큐빅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번의 솔로 태클과 20개 컴바인 태클 모두 한 경기 최다 태클 10위권 이내 기록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뭐였냐? 페널티였습니다. 이날 이제 10개의 페널티로 정확하게 100야드를 내줬는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4쿼터 5분여 남기고 4앤1에서 나왔던 이 데미언 루이스 선수의 폴 스타트였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1야드로 퍼스트다운 갱신하고 경기 끝났습니다. 어떤 이런 팀 동료들의 뭐 페널티까지 겹치면서 이제 윌슨이 좀 힘든 4쿼터 그리고 연장전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알던 윌슨의 어떤 클래스 그다음에 어떤 클러치에 강하다는 이미지 더군다나 이제 4쿼터의 남자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윌슨도 이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순 없다. 그래서 지금 4쿼터부터 그러니까 4번의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네. 3번이 3앤아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도 소진하지를 못했고 추가점도 내지를 못했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테네시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역전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타이탄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타이탄스는 이제 지난주에 잠잠했었던 데릭 헨리가 전반전에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서태웅처럼 돌아왔어요. 그 능남전의 서태웅 기억나시죠? 네. 그럼 진짜 전반전은 버린 것처럼 이 13번의 캐리로 35야드밖에 가지 못했었던 데릭 헨리였는데 후반과 연장전에 22번의 캐리 그리고 147야드와 함께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러싱에서만.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60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압권이었는데 콴드레딕스에게 스티프암 날리고 엔드존으로 유유히 뛰어 들어가는 게 돌아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좀 줬었고 그리고 이 터치다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 터치다운이 나왔던 시점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프레디 스웨임 선수의 롱밤이 나온 직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다시 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치다운이 됐고 이날 이제 리시빙에서도 55야드를 기록했으니까 토탈 야드가 237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릭 헨리가 하드캐리를 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전반의 타임아웃 포지션을 보면 타이탄스가 거의 한 18분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후반에 가져간 타임아웃 포지션이 19분 34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후반 내내 시옥스가 공격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효과를 발휘했던 게 수비가 경기 내내 이제 한 40분 가까이 수비를 하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나왔던 게 이제 이 50일의 슈퍼볼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타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계속하니까 뭐 효과적인 득점이 나오진 못했었지만 계속해서 수비를 좀 지치게 하는 이 복싱에서 보면 이제 바디블로우를 계속해서 넣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후반에 무너졌었거든요. 이날 경기도 마찬가지로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진이 경기 후반에 그러면서 체력 소진이 되면서 데릭 헨리를 효과적으로 막기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데릭 헨리 선수의 성적이 잘 나왔던 비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데릭 헨리가 커리어 전체적으로 봐도 시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강하고 이제 한 경기를 봐도 전반보다 후반이 강한 스타일의 이제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도 좀 그런 모습이 잘 나왔고 이제 커리어에서 150 플러스 야드 러싱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 벌써 10번째였는데 네. 타이탄스가 이 10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기록이면 뭐 팀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좀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훌리오 존스가 128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아직 자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51야드 뒷볼도 잡아내고 그러니까 AJ 브라운이 좀 드랍을 많이 하면서 존재감이 떨어졌던 데 비해서 훌리오 존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터치다운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잡았는데 이제 살짝 그 발이 뭐 선을 밟으면서 그게 무효가 됐던 점은 좀 오게 튀었어요. 예. 뭐 어쨌든 이 브라운이 드랍만 좀 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사각편대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베즐리 선수가 지난주에 부진하면서 마이클 베즐리를 쫓아내고 랜디 블록을 계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랜디 블록 선수가 또 결정적인 이 게임 위닝 필드 골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이 계약을 안겨준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보답하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경기 중에는 44야드짜리 필드골을 놓치면서 좀 불안감을 노출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승리의 결정적인 그 마지막 연장전 필드골을 넣었으니까 일단 이제 그 실수는 좀 만회가 된 것 같고 예. 뭐 바이킹스의 경기를 떠올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타이탄스도 키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팀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블록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블록에게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이제 타이탄스는 지금 테일러 로완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웜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뭐 3주차를 앞둔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음 경기 좀 모습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테일러 로완 선수의 출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다음 주 만나는 상대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예요. 사실상 이제 지구 우승을 두고 펼치는 첫 번째 대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탄스가 지금 애리조나, 시애틀 굉장히 힘든 상대들을 만나서 이제 1승 1패 뭐 나름 선전을 했는데 예. 이제 향후 3주간은 좀 축복을 받은 스케줄입니다. 일단
콜츠와의 중요한 일전인데 하필 카스넨츠가 없을 때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츠와 잭슨빌로 이어지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한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탄스는 내심 4연승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20대 17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진만 위원이 일단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었고 실제로 두 팀 모두 이 여러 스탯에서 비슷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뭐 스코어라든지 토탈 야드라든지 뭐 퍼스트 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성적을 냈던 양 팀이었는데 저는 이 경기를 디서플린이 NFL 경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팀의 기강, 규율, 어떤 이런 이 뭔가 반칙을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댈러스가 반칙 8개 76야드로 적지 않은 페널티를 기록을 했었지만 차저스는 12개 반칙에 99야드로 더 많은 반칙, 더 많은 야드를 내줬고 이 중 2개 반칙이 결정적으로 터치다운이 취소되는 반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저스가 충분히 이길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 좀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말씀해주신 장면들이 3쿼터 막판에 그 파엠에게 터치다운 패스 연결됐는데 제러드 쿡의 홀딩 페널티가 있었고 4쿼터 5분을 남기고는 제러드 쿡이 이번에 리시빙 터치다운을 했는데 일리걸 시프트 반칙이 나오면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좀 뼈 아팠고 그 외에도 뭐 키커 미스카이노가 44야드 필드골을 놓친 거, 그 다음에 키넌 앨런이 이제 라우트를 달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상대에게 좀 손쉬운 인터셉션을 허용했던 거, 이 4가지 장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차저스 쪽으로 유리하게 풀렸어도 뭐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가장 큰 건 이 터치다운 한 번만 성공시켰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칙이 좀 큰 영향을 끼친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러싱이 좀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싱과 패싱을 균형 있게 풀어갔는데 특히 이제 토니 폴라드가 13번 캐리에 109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좋았고 엘리엇 역시 기대하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16번 캐리에 71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일단 지난주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뭐 엘리엇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토니 폴라드가 좀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프레스캇도 이날 경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팀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네, 뭐 터치다운 없었고 인터셉션도 있긴 했었지만 뭐 85.2%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함께 237야드,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자신의 몫은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마이카 파슨스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한 개 색, 한 개 태클 폴 로스, 4번의 QB 히트를 기록하면서 달라스 팬들이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날 포지션은 자기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슨스는 원래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이제 주 포지션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드마커스 로렌스가 이제 부상 공백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댄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파슨스를 이제 엣지 러셔로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파슨스는 이제 펜스테이트 대학 시절에는 엣지 러셔로 거의 뛰지 않았고 뭐 고등학교 때 뭐 잠깐 엣지로 뛰었던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엣지로서 뛰어본 경험 자체가 많지 않은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풋잘잘이라고 해야겠죠. 네, 야잘잘이라는 얘기인데 야구는 잘하는 선수가 잘한다. 풋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동시에 레이튼 밴더 애쉬 선수도 자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밴더 애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파슨스를 엣지로 옮겨서 이 차저스가 사실 이날 경기에서 라이트 태클 브라이언 블라가가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의 약점을 좀 노리는 히든 카드로 이제 썼는데 그것이 잘 통하면서 이제 댈러스가 허버트를 좀 잘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저스틴 허버트 선수도 사실 팀이 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날 41번의 패스 시도 중에 31번이 성공이 됐었고 338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물론 이제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스탯만 봤을 땐 싶어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2번의 터치다운 취소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운이 좋았다면 충분히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새로운 구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홈팬들과 만난 경기에서 아쉽게 승리를 하지는 못했고 차저스는 이날 지금 라인베커 케네스 머리까지 발목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을 했어요. 그것이 조금 악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음 주가 지구 라이벌 칩스와의 승부인데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칩스가 의외의 패배를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칩스가 더 도끼를 품고 나올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점에 이 칩스를 만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죠. 먼저 썬데이 나잇 풋볼 캔자스시티 칩스와 볼티모 레이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6대 35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정말 레이븐스가 대어를 낚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이븐스가 약팀은 아닌데 칩스가 워낙 강력하고 또 이제 라마 잭슨과 패트릭 마홈스의 시대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계속해서 마홈스가 이겨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레이븐스가 1주 차이 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뭐 접전이긴 하겠으나 결국 칩스가 이기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대다수였는데 나름 레이븐스가 업셋을 해냈습니다. 네,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리드도 잡지 못했던 레이븐스가 경기 종료 3분 14초를 남겨놓고 역전에 성공을 했었고요. 레이븐스 승리를 견인했던 선수는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였습니다. 아니 칩스 선수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미네소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델빈 쿡의 펌블로 인해서 경기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칩스가 같은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칩스가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어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에드워즈 헬레어가 좀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어요. 예, 물론 이제 델빈 쿡 선수가 리그 최고 러닝백 중 한 명이고 이 선수를 닮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까지 닮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치명적인 펌블을 범하면서 이 패배 원흉이 되고 말았던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레이븐스부터 좀 살펴보면 레이븐스는 좀 팀 컬러가 확실하잖아요. 러싱의 팀답게 라마 잭슨이 107 러싱 야드에 2개 러싱 터치다운, 타이슨 윌리엄스가 77 러싱 야드, 라타비우스 머리가 36 러싱 야드, 디본타 프리먼이 29 러싱 야드까지 모두 평균 4야드 이상을 기록을 했고 팀 평균 러싱 야드로 봐도 6.1야드. 그러니까 러싱 터치다운이 도합 3개니까 확실하게 팀 컬러가 러싱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스 헤비 스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리그 속에서 그런 흐름을 역행하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팀도 있어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그가 개성 있는 팀들이 많을수록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을수록 재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레이븐스의 어떤 러싱 풋볼은 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칩스와의 어떤 궁합을 보면 이 레이븐스가 러싱 공격을 많이 하면서 4쿼터에도 시간을 많이 태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칩스에게 좀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저는 라마 잭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텀블링하는 모습은 정말 앞서 이제 재밌는 캐릭터가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도 확실하게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라마 잭슨이 러싱에선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마 잭슨답게 패싱은 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쿼터 초반에 2개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조금 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후반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점프를 해서 패스를 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키스 브라운의 터치다운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패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라든지 풋볼에 대한 센스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강백호의 자유투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로 해서는 도저히 못 넣겠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 혼자 짱구를 굴려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던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깜짝 성공을 하면서 이제 뭐 동료 선수들을 놀래켰던 강백호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라마 잭슨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자기 약간 본능에 이끌려서 네. 이제 좀 기질을 발휘했다고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뭐 앞으로 이제 이 점핑 패스를 뭐 얼마나 더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레이븐스가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드다운 이피션시였는데요. 이날 서드다운 컨버전에서 11번 시도에 6번 성공이었습니다. 성공률이 54.5%. 웬만해서 이런 성공률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레드존을 4번 들어갔는데 4번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구로 얘기하면 골 결정력과도 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마키스 브라운 선수가 11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패스를 많이 하지 않는 이 레이븐스임을 감안을 하면 마키스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또 피는 못 속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가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의 사촌이잖아요. 굉장히 또 좋은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역시 DNA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셔드 베이트먼이 1라운드에 뽑힌 신인인데 아직 부상 때문에 데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키스 브라운이 좀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뭐 와킨스가 있고 여기 이제 베이트먼까지 오게 된다면 뭐 라마 잭슨에게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반면 이제 레이븐스의 수비는 전반적으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좀 눈이 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코너백 앤서니 에버렛 선수였는데 이날 타이릭 힐 선수를 봉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릭 힐 선수에게 가는 패스를 한 차례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이날 타이릭 힐 선수가 전반적으로 4번 타겟밖에 되지 않았고 캐치도 3개 14야드밖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꽁꽁 묶였던 타이릭 힐 그 배경에는 이 앤서니 에버렛 선수도 분명히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레이븐스의 지금 피터스가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븐스에게는 큰 악재였는데 이 에버렛이 좀 뜬금 떠올라서 예.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이날 31번의 패스, 24번의 성공, 343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마홈스 다운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이날 기록했던 인터셉션이 9월에 기록한 첫 번째 인터셉션. 그러니까 마홈스 선수가 통산 뛰었던 9월의 첫 번째 인터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가 첫 번째 패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기록들은 이제 언젠간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마홈스가 이번에 좀 액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날 경기 3쿼터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앞서 러셀 윌슨과 마찬가지로 이제 4쿼터에 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조금 페인이었다고 해야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칩스가 이 타름 매튜 선수의 인터셉션을 기점으로 이제 경기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끌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끝까지 좀 잘 유지해가지 못했던 점이 결정적으로는 칩스 좀 페인이다. 그리고 타이키 선수가 막히니까 물론 이제 트래비스 켈시 선수가 이날 맹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어딘가 좀 폭발적인 공격력이 제한이 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러싱 디펜스가 잘 되지를 않았고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타이릭 힐이 좀 보이지를 않으면서 마홈스도 좀 위력이 감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칩스가 뭐 이번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AFC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팀들의 도전을 좀 받을 가능성은 보인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경기죠. 먼데이 나잇 풋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35대 17로 이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거 페이튼 앤 일라이로 봤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나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을 게임 패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페이튼 앤 일라이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사실 좀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페이튼 매닝과 이제 일라이 매닝 이 두 형제가 뭐 어떤 공식적인 TV 중계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약간 특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유롭게 뭐 좀
전술 이야기도 하고 뭐 네. 선수도 초대하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좀 재밌는 중계를 좀 모토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입중계 입중계 느낌. 느낌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입중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물들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어떤 플레이가 나왔을 때 혹은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레이가 나오기 전에 뭐 쿼터백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페이튼 매닝이 잘 짚어주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페이튼 매닝이 ESPN의 메인 해설자가 되면 CBS에 토니 로모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NBC에는 이제 드루 브리스가 이제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이고 네. 뭐 ESPN의 페이튼 매닝 그리고 팍스의 트로이 에이크먼까지 한다면 정말 그 시대를 아울렀던 이제 유명한 쿼터백들이 각 방송국의 메인 해설자가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예, 그날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이제 크리스 콜린스워스의 There's No Doubt About It 이거를 못 듣는 것도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페이튼 앤 일라이에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1주차에 그 헬멧 이야기가 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튼 매닝이 뭐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지만 좀 머리가 크다는 게 좀 이제 개인적인 약점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마가 넓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특설 스튜디오에 있던 이제 헬멧을 뭐 페이튼 매닝이 쓰면서 뭔가 재미있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라이가 그 헬멧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디스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초반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페이튼 매닝이 이제 그 이마 갖고 놀리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라이의 지인들은 그게 너무 재밌었다. 그거 계속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마가 영어로 forehead잖아요. 그러면서 형의 이마는 너무 넓어서 forehead가 아니라 fivehead다. 뭐 이런 농담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입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게스트들의 입담이 특히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날 이제 그롱크도 나왔었고 브렛 파브 그리고 패트릭 밀리스 그리고 마지막에 팻 맥카피가 나왔었는데 팻 맥카피가 진짜 이 시선 강탈이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주차 이 먼데이 나잇 풋볼 이 페이튼 앤 일라이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패스의 일종의 그 풀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걸 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SPN 기사를 보니까 이 페이튼 앤 일라이가 입소문을 좀 타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138%의 시청자가 늘어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평균 190만 명 정도가 이제 중계를 봤다고 하니까 뭐 메인 중계는 아니었지만 이 페이튼 일라이의 어떤 인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경기는 UC 버클리의 선업에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2002년부터 4년까지 이 UC 버클리를 다녔고 제러드 고프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지만 쿼터백의 역량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패커스가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했고 라이언스는 불꽃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결과는 역시나 이제 패커스의 완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날 이제 페이튼 매닝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NFL은 카피캣 리그다. 이건 이제 이지만 위원도 굉장히 많이 해줬던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인츠가 해왔던 수비를 그대로 준비를 해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심지어 이제 라이언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런 글렌이 지난 시즌까지 세인츠의 디펜시브 백 코치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인츠가 지난주에 이제 투아이 세이프티를 준비를 해서 굉장히 좀 재미를 봤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라이언스였고 경기 내는 이제 페이튼 매닝이 짚어줬었던 대로 패커스는 이 투아이 세이프티를 상대하기 위해서 런더볼과 함께 짤짤이 패스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팽팽하게 이어갔던 전반전 라이언스가 심지어 17대 14로 앞선 채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제 후반전 들어서 승부가 갈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 라이언스가 21대 17에서 포스 앤 원 상황 여기서 고포릿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커스가 점점 탄력을 받고 있었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플레이콜이 너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프가 사실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플레이 액션. 그러니까 램스 있을 때부터 플레이 액션 장인이잖아요. 내지는 이 1야드밖에 안 남았으니까 러싱으로 가는 게 답이었을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잘하는 걸 해야지 왜 못하는 걸 해가지고 이걸 날려먹느냐라는 분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갔고 이 플레이를 지시를 했던 라이언스의 코칭 스텝도 그걸 알아야 돼요. 고프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할 수 있는 선수였으면 애초에 라이언스로 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쿼터백의 역량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내 자신을 알아야 100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쿼터백을 알아야 내가 이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3쿼터 막판에 펌블로 이제 경기가 터지게 되는데 제러드 고프가 이제 스냅하는 과정에서 공을 흘렸어요. 결정적으로 게임이 터진 부분은 여기였는데 이날 이제 제러드 고프가 이제 4쿼터 중반에도 이제 서다운에서 공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러드 고프의 성장 배경을 보면 고프가 캘리포니아 이제 베이에어리어 북부 지역 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도 UC 버클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따뜻한 날씨, 심지어 이제 비도 거의 안 오는 날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굳은 날씨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베이가 물론 이제 9월이고 그린베이가 이 자랑하는 프로즌 툰드라까지 어떤 굳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이날도 경기 중반에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적인 부분들이 경기에 좀 영향을 끼치는 큰 하나의 팩터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다행히 시카고 원정과 그린베이 원정이 다 시즌 초에 있기는 하지만 고프가 라이언스에서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다 보면 이 12월에 뭐 그런 아주 추운 곳에서 경기를 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프가 그런 날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프 오쿠다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제 수비진에 또 타격이 생긴 라이언스였는데 이날은 이제 신인 코너백 멜리포누가 대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지금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몇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라이언스의 세컨더리 약화는 좀 당분간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라이언스로서는 뭐 나름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몇 가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패커스를 상대로 전반을 앞선 채로 끝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경기를 끌고 갔다. 물론 이제 패커스의 경기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라이언스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 절반의 성공은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 이야기를 해보면 뭐 로저스는 일단 우리가 알던 그 좋은 모습으로 한 경기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한 경기 결과로 너무 오버 리액션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난주에 어떤 좋지 않았던 경기력,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먹이는 이제 어떤 좀 뭐 한 방에 날렸다. 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제 라이언스의 수비를 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최근 기록을 보면 패한 다음 경기에서 굉장히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19시즌 11주차 나이너스전 패배부터 지난주 세인츠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규리그에서 5패를 했는데 그 다음 경기들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을 뿐 아니라 모두 4개의 터치다운과 1개의 인터셉션도 기록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뭐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날 경기에서도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이제 바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에런 로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한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이날 이제 라이언스가 세인츠가 들고 나왔던 투아이 세이프티를 계속해서 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패스에도 적응을 하면서 빈 공간을 찾아내서 패스를 던지고 결국 이제 러싱이랑 짤짤이 패스로 계속해서 이제 야금야금 전진을 한 것 외에도 한 방씩 패스를 던져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런 로저스가 왜 엘리트 쿼터백인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적으로도 뭐 세컨 다운과 서드 다운을 통틀어서 17번 중에 16번 그 208야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날 활약을 통해서 또 존 엘웨이의 통산 패싱 야드 기록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통산 패싱 야드 탑 10에 또 에런 로저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뭐 에런 로저스로서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경기였던 것 같고 이날 경기 이제 에런 로저스와 함께 수훈 선수는 에런 존스였습니다. 두 명의 에런이 이제 팀을 캐리를 했는데 에런 존스 선수도 이날 4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뭐 115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 승리의 수훈갑이 됐는데 사실 에런 존스는 또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날 예. 경기에서.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에런 존스도 이거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유골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작은 풋볼공 모양의 이제 펜던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경기에 나설 때 이제 차고 경기를 치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날 아마 2쿼터였나요? 이제 터치다운을 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목걸이를 좀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마 좀 마음 한편에는 그 목걸이가 계속 생각이 났을 텐데 그렇죠. 다행히도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 날 구장 안에서 목걸이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음 경기 이제 차고 나올지 아니면 뭐 뭔가 이제 줄을 좀 고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에런 존스가 또 이번 시즌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를 품고 뛰는 그런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6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6경기가 저희가 다 보기에 상당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번 주도 재밌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승부 예측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주차 경기 리스트를 보니까 또 정말 승패를 알 수 없고 이제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리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주차도 뭐 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제 최대한 많은 경기 보시고 또 저희 리뷰 영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주차와 2주차가 굉장히 재밌었던 만큼 3주차 역시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이제 그 경기들과 함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